자, 그리고 세 번째 테마로 들어갔을 때 부당 공동행위를 몇 번 했는지 그 수, 그 다음에 어느 기간 동안 유지가 되고 있었는지 기간. 자, 이것이 조금 문제가 돼요. 왜냐? 자, 이 부당 공동행위, 이 담합행위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한 개의 행위, 즉 한 개의 합의를 했었다 아니다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행위의 한계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행위의 한계성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는,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어느 날, 자, 어떤 사람이, 자, 요 행위를 하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연달아서 요 행위를 했고요. 요 행위를 했고, 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 봤더니 도박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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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도박했다. 됐죠? 자, 예컨대 어느 날 여러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고스톱을 쳤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스톱 한 판만 치십니까? 보통 이제 앉아가지고 설날이나 명절날 친척들 모이셔가지고 고스톱 치시는데 한 판만 치시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한 판만 치시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한 판 하고 난 다음에 또 계속 하죠. 그러다가 몇 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 그만 밥 먹자. 뭐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도박 한 판, 두 판, 세 판, 네 판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날 그 일간은 몇 번 도박을 한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자, 몇 번 도박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이게 만약에 한 번 한 거지 하루에 했으니까 라고 평가받는다면 이 행위를 끝낸 시점은 이 시점이 돼요. 그런데 네 판이나 쳤네 여러 개 한 거지 라면 이때 이 수에 따라 첫 번째 도박판은 이때 끝난 것이고 두 번째 도박판은 이때 끝난 것이고 자, 세 번째 도박판 이때 끝난 것이고 네 번째는 물론 이때 끝난 것이고 공소시효가 달라져 버립니다. 공소시효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범죄 판단 등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각각 우리는 한 개의 행위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실제 그 행위의 수를 몇 개가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강의를 몇 번 하고 있죠? 오늘만 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말이 한두 말이 아닌데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냥 오늘 강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행위의 수를 따지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적으로는 법 적용을 할 때는 굉장히 큰 문제로 벌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자, 부당 공동행위, 즉 이 담합행위를 몇 번을 했는지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실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됐냐? 나중에 이것이 적발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게 될 텐데 자, 만약에 여러 개의 행위를 했었다면 그때는 여러 개의 처분을 받을 것이고요. 한 개의 행위를 했었다면 한 개의 처분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처분에 대한 뒷부분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처분에 대한 시효를 기산하는 기산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뒷부분에서 외우게 될 바와 같이 과징금도 역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 이후에는 부과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한 개 행위를 했다면 과징금 부과 한 번 내리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 했다라고 하면 여러 번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위반 행위일 종료 여부에 따라 혹시 법이 만약에 개정이 되었다면 이때의 경우에는 법이 개정된 시점 이후에 그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점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 방금 이야기했었던 요 행위, 요 행위, 요 행위, 요 행위가 있었는데 한 이즈음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여러 개의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요 반가로 1번 행위는 법 개정 이전 행위인 것이고 두 번째 반가로 2번의 경우에도 법 개정 이전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위와 네 번째 행위, 이것은 법 개정 이후에 최종 완결이 된 거죠. 그러니 개정된 후에 법을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자, 이게 그냥 쭉 연달아서 하는 행위니까 한 개 행위로 보자 라고 한다면 최종 행위가 종료된 때는 이때이죠. 그러니 이때를 기준으로 위반 행위 한 개 했고 법이 개정된 이후에 했고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법 적용 시점과 관련되어서도 자, 공동행위 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 이루어졌는지는 꽤 중요한 판단이다. 자, 그래서 양과를 1번에 여러 차례의 사장님의 회동들이 있었다. 즉 수차례의 합의가 존재했을 때, 자, 8예 이야기입니다. 사업자들이 부당 공동행위의 기본 원칙과 관련된 합의를 먼저 하고, 자,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합의를 계속해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련된 합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합의를 하는 경우들 꽤 많다. 자, 그 경우라도 그 합의가 자, 가격을 인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왔다면 여기서 키워드가 내는 것은 단일한 의사예요. 한 개의 생각을 가지고 한 행위라면 그것은 한 행위로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그 행위를 길게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나가고 들어가는 업체들이 생겨났겠죠. 그래도 그 행위는 전체적으로 한 개 행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아셨죠? 자, 이 판례 꽤나 중요한 판례니까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